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우선 내년에 약 6만 톤 규모의 ESS용 전해액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올해 공급량 대비 361%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4배가 넘어가는 물량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파트너 조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차 전지 때가 왔다. 배터리 소재 세계 1위 이 주식 7, 8월 내내 사모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올라요의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우선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백악관에서 AI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2차 전지 종목들과 지금 이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바닥에서 매수할 만한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수익까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죠. 실제로 7월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7월 2일 영상입니다. 7월 조정이 올 때 이 주식을 계속 사모으세요,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선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있었고,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HD 현대 건설 기계가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HD 현대 건설 기계를 보시면요, 이거래일 연속 급등했고요. 말씀드린 7월 2일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왔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한번 나오고 곧바로 급등해줬습니다. 그리고 HD현대 건설기계는 제가 10만원 인근에서 파시라고 말씀드렸죠. 찍자마자 10만원에서 파는 것보다 그 전에 인근에서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10만원에서는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99,400원까지 올라가고 저항이 나왔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매도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좀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HD현대 인프라 코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린 7월 2일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왔지만 곧바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번에 흡수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래요. 2차 전지 종목들도 7월 들어서 제가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의 영상들을 찍는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선 7월 11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LNF가 있었죠. LNF, 이제 LFP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ESS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7월 11일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것도 3거래일 눌림이 있었지만 곧바로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거의 7만원 가까이도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굴곡이 있지만 상승 흐름은 아주 공격적이다라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7월 22일 화요일에 이제 중앙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하게 상한가까지 상승해버리면서 말씀을 드린 이제 22일 당일에는 14% 올라왔고, 그리고 이번에 슈팅이 나오면서 29.88%로 상한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전체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장주를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특별한 종목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좋은 종목과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이제 7월 2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3일에 AI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AI 액션 플랜은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좀 다뤘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AI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는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 문서에는 90개 이상의 정책 권고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부각받을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트럼프 정권은 기존 AI 규제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저해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시장 중심의 접근을 고수했는데, 이번 AI 액션 플랜의 이 계획은 규제 최소화와 민간 주도 혁신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엄격한 AI 규제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의 가드레일을 최소화해야 미국이 경쟁에서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막혀왔었던 한계점들이 좀 깨진 그런 핵심 내용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시행한 AI 행정명령인 2514.110을 철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AI의 악용을 막기 위해 생긴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모델을 돌릴 때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팅의 파워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에 이 AI 러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법안을 2514.110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AI를 개발할 때 이 규제가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판단 하에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또 발언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AI 가동률에 대한 한계치가 풀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해 왔었던 데이터 센터의 한계점이 깨지기 때문에 가동률이 훨씬 더 올라가면서 저는 악용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로 인해 보안주들도 힘을 더 받겠고 민간 기업들은 AI 개발 속도가 같이 성장할 겁니다. 악용과 함께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개발이라는 게 항상 이런 양면성이 따라오죠. 아무튼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없애겠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과도한 AI 규제도를 둔 주 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미국 연방을 구성하는 50개의 주 정부가 있죠.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은 이 지원금을 무기로 50개의 주에서 빠른 AI 규제 완화 전략을 펼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떠한 주가 50개 중에 한 개의 주가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AI 개발 속도는 둔화가 될 것이고 지원금도 축소가 되면서 뒤처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주에 속한 의원들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기존 AI 안전연구소를 미국 AI 표준혁신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하죠. 안전연구소를 표준혁신센터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트럼프가 AI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전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려를 해왔었던 AI에 대한 안전성들이 조금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은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개발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두자라는 거죠. 우선 비판 여론들은 그쳐 있을 겁니다. 환경, 노동 이런 시민단체가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할 것이고 시위도 생기겠죠. 그리고 소비자 개인 권리에 대한 안전 공정성에 대한 보호장치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한 타협도 생기겠죠. 아무튼 또 한 번 이런 데이터 센터의 신규 설치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상한선에 있었던 AI 러닝의 한도가 풀리게 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은 다시 한번 급증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 공급도 중요하고 관리 산업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밸류 체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산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2000년도 초반까지는 데이터 센터는 주로 디젤 발전기를 보조 전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단기 정전 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장치는 납축 전지를 사용을 했었고요. 디젤 발전기는 이렇게 장기 정전 대비용으로 활용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간헐적인 에너지도 저장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전력 공급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2000년도 초반과는 좀 다른 ESS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많이 생기고 가동의 한계치가 풀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전력 공급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시장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2023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때 관련주들은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로 이제 손실이 큰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AI 인프라가 커지면서 2차 전지 시장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급성장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7월에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싱크탱크인 FDD라는 곳에서 미국 전력망에 대한 주요 논점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선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한 배터리 시장의 중국 의존도는 너무 높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은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우선 배터리는 단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생산,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군사적 시스템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급 제한, 공급 무기화는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협한다라는 최종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업스트림은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 광산이나 염호에서 나오는 이런 광물의 공급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은 광물 소재, 그러니까 음극재나 양극재에 대한 항목이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전기차에 들어가기 전에 탑재가 되는 이런 배터리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전부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선 업스트림은 흑연이 95%, 니켈이 68%, 코발트가 85%, 망간이 90%를 의존을 하고 있어요. 중국 거를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 그리고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의 의존도가 거의 70%에서 85%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77%의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배터리 시장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FDD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 외의 국가들과 배터리 협력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소재 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특히 리튬의 선물 가격이 상한가를 찍었어요. 8%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중국도 공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공급을 조절해버리면은 나머지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생긴 거죠. 전체적으로 광물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터리의 마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점은 어디냐면요. 95%짜리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흑연 쪽이에요. 그쵸? 이쪽은 정말로 답이 없는 거죠. 망간도 그렇지만은 흑연 같은 경우는 음극재의 주 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흑연을 당장이라도 공급망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2024년 12월 작년부터 중국은 미국에게 흑연 수출 통제로 이제 광물을 무기화로 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흑연 반덤핑 과세를 93.5%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보복관세, 중국 특별관세, 상호관세까지 더해서 이번에 반덤핑 관세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93.5%가 아니라 다 하면은 16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입되는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확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망을 찾기 위해서 경쟁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죠. 우선은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관세 협상은 25%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성공적으로 관세 인하를 했는데, 일본도 751조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무려 547조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하지만 그쵸. 미국과의 이 수출을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5%에서 15%로 이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미국이 필요했었던 파운드리라든지 조선업, 원자력 시공과 전력 설비 쪽까지 미국의 국산화가 약한 산업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명확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한 뭐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광물에 대해서 의존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담아 두신다면요, 정말로 배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우선 내년에 약 6만 톤 규모의 ESS용 전해액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올해 공급량 대비 361%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4배가 넘어가는, 그쵸, 물량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전해액은 LFP에 들어가는 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시장 성장에 따라서 ESS가 여기에 추가가 되고, ESS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이 기업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북미와 유럽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확 줄이려는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같이 살펴보겠고요, 제가 히든 종목 2가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총 3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을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식 도박이가 벌써 11만 명, 그리고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 3만 8천 명으로 도합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면은 절대로 불가능했고요. 우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영상 말고도 장중에 제가 투자자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무려 12,2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방제는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최신 정보와 개연성이 있는 대장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7월 24일, 자, 목요일, 우선은 장 초반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9시 15분에 한택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한택을 공유해드렸을 때 주가가 9.7%였습니다. 지금 한택의 주가를 보시면 장중에 14%까지 갔고, 종가는 12%로 마무리가 됐죠. 9%에서 꽤나 오른 모습이에요. 자, 분봉 보시면은 9시 29분이 가장 고점인데 종가 때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들어왔죠.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6분에는 하나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비전 주가 6%에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후에 하나비전의 주가를 보시면요, 장 끝날 때까지 강세가 나왔는데 종가로 9.3% 상승이 나왔죠. 하나비전도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하나오션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9시 18분에 공유를 해드렸고, 하나오션 4.5%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장중 고가는 7%, 종가는 5.7%예요. 이런 식으로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9시 42분쯤에는
제가 리튬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앙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시간이 9시 42분이라고 했죠. 이 중앙 첨단 소재를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9시 42분쯤에 주가를 확인을 해보면요. 9시 42분이 요때입니다.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저항선을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곧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역시나 실시간으로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발굴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직접 보셨다시피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100%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이후에 떨어지는 종목 있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거나 정보들을 엄선을 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우선은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는 종목이 100% 올라간다, 뭐 1,000만 원을 주면은 1억으로 불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놈들이 있다면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확정된 수익률 무조건 벌어주겠다, 또는 10배 불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사실상 주식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확정된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런 전화가 온다면요, 끊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방에서는 그쵸, 오늘의 대장주,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에서 수급이 많이 이제 쏠릴지 이런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대장주를 찾아서 하나씩 매매를 하다 보면요, 수익률이 점차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좌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대장주를 발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당연히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은, 감사한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입장해 보시고요. 당연히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신 여러분들도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입장을 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바로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쭉 내려보면은 고정 댓글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코치 오늘의 대장주, 그쵸, 무료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구독자입니다, 체크, 주식 경력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추가를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유재석이라면요, 유재석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내받으실 주식 공부방 안내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010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요,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가 틀리면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기재를 방지하고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쵸,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코치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제대로 적었다면은 아까 보셨던 주식 공부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 클릭 후에 이렇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열기를 클릭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이 주식 공부방 그대로 이제 연동이 되니까 입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별 5개까지 드리고 있어요. 별 3개부터 5개까지 드리고 있고, 우선은 이제 최근에 나간 별 5개 종목 같은 경우는 BHI가 있는데요. BHI 별 5개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달. 꽤나 전이죠.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은 언제가 됐던 간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월 11일에 말씀드렸을 때의 가격이 별 5개입니다. 그렇죠? 17,000원이었어요. V자 반등이 시작됐을 때였고, 이후에 BHI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4만 원을 또 찍었고요. 최근에 가장 고점은 4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7,000원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요 자리. 4월 11일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단기간에 정말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별 4개로 말씀드린 게 LG 이제 CNS가 있는데 GNS, LG CNS도 별 4개로 드렸을 때가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6월 12일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 별 4개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은 59,000원이었어요. 자, LG CNS의 가격을 보시면 최근에 6월 23일에 10만 원을 찍었죠. 말씀을 드렸을 때 6월 12일의 자리는 여기 바닥 자리였습니다. 이후에 연속으로 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단숨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런 종목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공부방에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어차피 뭐 무료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입장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한 켠에 켜두시고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클릭 몇 번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클릭하시고 입장해 보시고, 혹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방에는 뭐 좋은 정보가 있더라, 좋은 종목들 알려주더라 라고 하시면서 공유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방 위에 링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장주 레포트 영상 링크입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매월 매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를, 그러니까 그 달의 대장주를 레포트로 이제 작성을 해두고 요걸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는 일부 공개 영상이라는 거죠. 저희가 7월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분석한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 매니저님께서 촬영을 해 주셨고, 자, 목표 수익률은 무려 61%로 전망을 하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자, 보시면 매수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손절가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매매하실 때 더 디테일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레포트 영상이에요. 상승하는 이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짜리 짧은 영상이니까 간단히 보시고 7월에 비중 높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방뿐만 아니라 7월에 대장주 원픽 레포트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링크 클릭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주식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유튜버들이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건, 유튜브라는 건 누구든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즉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검열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단점이라는 거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었던 이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자격이 있었냐면요, 펀드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증권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파생 상품도 권유할 수 있고, 다 자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을 한 전문 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제도권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전문 지식을 살려서 좋은 종목들 뽑아서 정보들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자 믿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 공부방도 제도권 출신인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전망하는지 어떤 식으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엿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저의 노하우를 싹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서 클릭 몇 번으로 입장하시면 간단하게 입장되니까 다음 투자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장주를 바로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까지 매매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대장주는 바로 엔캠입니다. 엔캠은 북미, 유럽 등의 공장이 있고요. 올해 생산 대비해서 내년에 나오는 전액의 공급 캐파가 무려 4.5배가 증가돼요. 4.5배가 되는 거죠. 360%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ESS용 LFP 시장은 엔캠이 또 거의 전액 쪽은 독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주 중에서도 독보적인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엔캠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일봉이고요. 우선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거의 뭐 40만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이전 바닥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충분히 조정은 다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선은 이전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의 물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ESS에 들어가는 전액은 엔케미도 공급을 하면서 이제 순작용이 계속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노란색 선을 쫙 돌파했죠. 종가를 봤을 때 노란색 선의 위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이때까지는 노란색 선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왔었어요. 언제 이 노란색 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었었냐? 바로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빠졌다가 이 자리를 드디어 복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투심이 돌아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앞에 윗꼬리가 하나가 나오면서 길게 나왔죠. 영망치 캔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항이 꽤나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물대죠.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가 강한 자리는 그쵸 여기서 다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매도세가 지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접근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담았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개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닥 자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이 물량을 던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적극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예요. 자 우선은 매수 매도 비중을 살펴보면요. 매수가 3% 정도 많습니다. 근데 주가는 7% 정도 올라왔죠. 매수 비중 대비해서도 주가는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조금 더 비싸게 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중에 11시 10분쯤에 주가가 쫙 올라가면서 하늘색 선에 터치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 하늘색 선은 이제 피봇 저항선이라고 해서요. 매도가 강한 선을 이제 보조지표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 아무튼 매도가 강한 라인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해요. 눌림목을 받아내줬고 그리고 우상향으로 마무리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를 이 자리에서 해보시고요. 충분히 뭐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런 바닥 자리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의 목표가는 8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00원의 자리는요. 이전에 있는 이 매물대 상단 자리예요. 여기서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강할 거다라고 우선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73,000원에서 1차로 절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 같이 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이터닉스인데요. 우선 SK 이터닉스는 D&D에서 인적 분할이 되면서 다시 재상장한 기업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우선 올해 2월 달에 SK 가스와 함께 미국 텍사스에서 첫 ESS 상업 운전을 개시를 했어요. 영위를 한다라는
준다라는 거죠. 그쵸? ESS의 설비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ESS 설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텍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ESS 이제 설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가 전력 소비량이 가장 급증하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 설비 증설에 대한 이슈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SK 이터닉스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자, 최근에 주가가 3만 원을 찍고 이후에 시장이 지루한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V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숏 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도 그래요.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전에도 파란색 선 아래에서 캔들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재빠르게 이런 숏 커버링이 들어오죠. 그렇죠? 급등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파란색 선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20일 이평선을 그쵸 종가로는 처음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눌림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은, 눌림은 항상 거래량이 털린 뒤에야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이 눌림목도 이미 생긴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적극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오늘의 캔들의 윗꼬리를 보시면은 6%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는 매물대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짧아요. 매도가 강할 수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매물대가 생기다가 지지선을 이탈하고 쫙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쵸 윗꼬리가 짧은 캔들로 소화를 했다라는 것은 올라갈 준비는 마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6월 24일에 SK이터닉스가 신고점을 찍었었어요. 이전에 있는 모든 급락들을 다 먹어줬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있는 이 구간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매물대가 없는 연일 신고점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나가기 시작했죠. 7월 17일부터 개인들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7월 17일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정확히 주가가 반등할 때부터 개인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나가니까 투심이 돌아오면서 곧바로 또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정말로 많이 삽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내 외국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그렇죠? 아주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꽤나 기대해볼 만한 현재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24,500원짜리 아주 좋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3만 원에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죠. 신고점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자리는 매도가 강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27,300원 1차로 보겠습니다. 그 자리 1차 보십시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고요. LNF 7월 11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국내 LFP 양극재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2천억을 출자해서 LFP 양극재 전용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진심을 보여주죠. 총 3,365억을 투자해서 연간 6만 톤 규모의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이번 2차 전지 시장이 반등할 때 꽤나 대장주 자리로 이제 자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지 파트너인 미트라켐과 합작을 해서 27년 말에는 북미 LFP 양극재 공장에 대한 상업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체 개발한 고압축 밀도의 LFP 양극재를 2026년 말부터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27년에는 미국에서 양산할 예정이다라고 하죠.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이런 NNF의 LNF의 모습으로 봤을 때 꽤나 배터리 대장주 격의 이런 성격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NF의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상승 흐름이 아주 저는 좋다라고 보여져요. 상승하는 것만 아닌, 빠지는 것만이 아닌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승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바닥을 이렇게 좀 뚫어주는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팔라요. 그래서 바닥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혔었던 이 6만 원 자리를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뚫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의 캔들도 보시면 주가가 지지선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완만하게 쭉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었던 이 자리를 종가로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막혔었던 이 초록색 선을 이번에는 그쵸, 반대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뭐 단숨에 장기 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이평선을 돌파했으니 이평선을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주가는 이평선 위에서 놀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이 120일 선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주워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가도 아주 좋아요. 120일선 이평선 인근에서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개인들이 30만 주가 나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물량을 뱉을 때는 확 던지고 있어요. 30만 주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2차전지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아닌 투매로 나오는 물량들도 꽤나 있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을 모으기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우선 지금 자리가 어디 자리까지 내려왔냐, 2021년 자리, 2020년 12월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시장에서 막 부각받기 시작했을 때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 물량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ESS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배터리 시장 또한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그런데도 이때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제 이 구간대 리튬 가격이 거의 뭐 1톤당 1억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는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장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 이전 고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간다라고 봐요. 2차전지 시장은 이제야 시작이죠.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에서 널리 쓰일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뭐가 들어갑니까? 이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배터리가 아닌 나중에는 고품질 배터리까지 요구를 할 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LNF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목표가는 83,000원이고요. 83,000원 자리는 이 241선 회색깔 선에서 장기 이평선에서 윗꼬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전량으로 우선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74,000원 1차 자리입니다. 매물대 깨지면서 급락했어요. 여기 소화해야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7월 들어서는 2차전지 종목들을 찍는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LNF, SK이터넥스 그리고 엔캠 한번 3분할 체크해 보시고,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 매매 전략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 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 정예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 잘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 범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 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